아침 6시 30분, 서울 은평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욕실에서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켜집니다. 거울 앞에 선 남자 김성우는 올해 65입니다. 세면대 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어딘가 낯설어 보입니다. 흰머리가 관자놀이를 넘어 정수리까지 번졌고 눈가와 입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손으로 뺨을 쓸어내립니다. 탄력을 잃은 피부가 손끝에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운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한숨을 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서운해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일이 떠오릅니다. 대학 교수로 30년을 일하다 정년퇴직한 지 2년째 아들 내외가 명절에 들르지 않겠다고 전화로 짧게 알려왔습니다. 아빠,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요. 이해해주세요. 겨우 그 한마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성우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닌 묘한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나는 늙은 걸까 아니면 그냥 지친 걸까? 성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형광등 불빛 아래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쓸쓸해 보일 뿐입니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옵니다. 창밖으로 2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스며듭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전 구입했던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 낡은 표지의 한 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30대 시절 철학 교양 강의를 준비하며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책입니다. 무심코 책을 펼칩니다. 40년 전 자신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입니다. 그중 한 구절에 눈길이 머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고 나면 권태로워한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가는 것이다. 1818년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쇼펜하우어가 집필한 이 문장 옆에 젊은 시절의 성우는 연필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스럽다. 지금 65의 성우는 그 메모를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심스러웠던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 진단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 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웁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성우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1956년 부산의 작은 골목길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네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뛰어놀았던 그 시절. 그때는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모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할 것도 설렐 것도 없습니다.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소파에 앉아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펼칩니다. 이번에는 여록과 보유라는 제목의 장이 펼쳐집니다. 1851년 프랑크푸르트의 쇼펜하우어는 63세 나이에 이 글을 썼습니다. 성운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성운의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쳐 늙는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과정이 인간을 노쇠하게 만든다. 성우는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춥니다. 이 문장이 마치 자신을 향해 쓰인 것만 같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성운이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고 이루고 나니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것마저 손에 넣고 나니 이제는 텅 빈 것만 같은 이 기분. 책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대 초반 성우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자주 거르고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교수 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성우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정교수가 되었을 때 성우는 확실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곧 다른 욕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학과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더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야겠다는 욕심,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야겠다는 바람.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성우는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해주기를, 옛 제자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학교에서 명예교수 칭호라도 주기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욕망이었습니다. 성우는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수 논문상 상장, 모범 교수상 인증서, 제자들이 선물한 감사패. 한때는 이 액자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성우는 그 액자들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오전 10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옛 동료 교수의 전화입니다. 성운 교수님, 다음 주 학술대회에서 발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수님만큼 이 주제에 정통하신 분이 없어서요. 성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사실 학술대회 발표 같은 건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피곤하고 젊은 학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간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성우는 결국 승낙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선택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이 아니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성우는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쓸쓸합니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우는 가끔 아내가 그립습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던 시절, 별것 아닌 일상을 나누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성우는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늙은 걸까? 내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책을 오래 읽으면 눈이 침침합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역시 마음입니다. 쉽게 외로워지고 쉽게 서운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오후 2시 성우는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우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들도 자신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지쳐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숙명이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칩니다. 1819년 드레스덴에서 쇼펜하우어가 쓴 또 다른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성우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성우는 깨닫습니다. 자신을 늙게 만든 것은 65년이라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욕망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고 그 지침이 노화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밤 9시 성우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쳐 늙는다. 그 목소리는 경고이자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40분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어제 읽었던 쇼펜하우어의 책이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성우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일기장 몇 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성우는 그중 2015년이라고 적힌 일기장을 꺼냅니다. 10년 전 자신이 55세였던 해의 기록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1월 1일 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학과 회의에서 김 교수가 나보다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기분이 좋지 않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한데 왜 학과장은 그를 먼저 지목했을까? 성우는 자신의 글씨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10년 전의 자신은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2월 15일 아들 녀석이 또 전화를 안 받는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못하나.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3월 5일 학술지 심사 결과가 나왔다. 게재 불가. 심사자가 내 논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화가 난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전히 무시당하는 것이 괴롭고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우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난 10년, 아니 어쩌면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오전 8시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대학원 시절 제자였던 박민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번에 국책연구과제 책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성우는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후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기쁨보다는 씁쓸함입니다. 나는 은퇴했는데 제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성우는 자신의 이런 감정이 부끄럽습니다. 제자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해야 하는데 왜 마음 한편에서는 질투와 비슷한 것이 올라오는 걸까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칩니다. 184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 욕망의 의지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곧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주면 그가 잠시 조용해지지만 곧 다시 손을 내미는 것처럼. 성우는 이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로 그랬으니까요. 학부를 졸업하고 나니 석사가 필요했고 석사를 마치고 나니 박사가 필요했습니다. 박사를 받고 나니 교수직이 필요했고 조교수가 되고 나니 부교수가 되고 나니 정교수가 필요했습니다. 정교수가 되고 나서는 학과장이 되고 싶었고 우수 논문상을 받고 싶었고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성우는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를, 손주를 안아보기를, 옛 동료들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욕망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성우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오래전부터 회원으로 등록해둔 곳이지만 요즘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2층 철학 코너로 향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다른 책들을 찾아봅니다. 행복론, 인생론, 자살에 관하여 등 여러 권이 꽂혀 있습니다. 성우는 행복론이라는 제목의 얇은 책을 집어듭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1850년 프랑크푸르트 예순둘의 쇼펜하우어가 쓴 글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왕은 황제가 되고 싶어하고 황제는 신이 되고 싶어한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부자 역시 더 큰 부자를 부러워한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서관 앞 작은 공원에서 노인 몇 명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입니다. 저 사람들도 자신처럼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욕망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은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도서관을 나옵니다.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 혼자 식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
정치인들의 설전, 부동산 가격 상승 뉴스. 모두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애쓰는 이야기들입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옛 제자 한 명과 마주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가르쳤던 이지연 교수입니다. 지금은 다른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성훈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자네는 요즘 어떤가? 둘은 잠시 길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연은 최근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논문을 더 써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교수님 계실 때는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성우는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자네라면 잘할 거야.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잖아. 헤어지고 나서 성우는 씁쓸한 기분을 느낍니다. 지연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위해 밤낮으로 논문을 쓰고 평가를 걱정하고 동료와 비교하며 불안해하던 그 시절. 그때는 정교수만 되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교수가 되고 나서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났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15년 전 아들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성훈과 아내 그리고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성훈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2010년 2월 23일 서울의 한 대학 강당. 아들이 우등 졸업을 했습니다. 성훈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훈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학원 진학 준비해야지. 요즘 학부 졸업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좀 쉬고 싶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싶어요. 성우는 언짢았습니다. 쉬다가 뒤처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남들 다 대학원 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성우는 아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성공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녁 6시 성우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허전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성우는 아내를 떠올립니다. 아내는 2022년 12월 5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봐요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께서 산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소생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늘 바빴고 늘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성우는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7월 3일자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연구실에 갔다. 주말인데도. 나는 혼자 드라마를 봤다. 외롭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다. 남편의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성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들, 승진, 논문, 명예, 인정, 그 모든 것이 결국 욕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욕망을 쫓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 아들과 나눌 수 있었던 대화, 그저 평온하게 살 수 있었던 순간들. 밤 9시 성우는 다시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칩니다. 1838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쇼펜하우어가 50세의 나이에 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줄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 것이다. 성우는 책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빨리 늙는다. 자신을 늙게 만든 것은 65년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비교하고 불만족하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욕망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성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2월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입니다. 저 별들은 수억 년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욕망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성우는 생각합니다. 인간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욕망 없이, 집착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평온할 수 있을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덜 원하며 살아보겠다고. 사흘이 지난 2월 5일 아침, 김성우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하고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합니다. 아침 7시 성우는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자마자 문자 메시지와 뉴스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누가 연락을 했는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2월의 찬 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성우는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덜 원하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사는 것일까? 아니면 원하는 것의 종류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일까? 성우는 후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인간이 완전히 욕망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 욕망에 덜 휘둘리며 사는 것,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옛 동료 교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성훈 교수님, 다음 주 학술대회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성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사실 며칠 전 승낙했던 그 발표가 부담스럽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젊은 학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긴장됩니다. 무엇보다 왜 자신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성우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번 발표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도 좋지 않고 학술 활동에서 조금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절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의 시작일까요? 타인의 기대나 평가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것. 성우는 소파에 앉아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펼칩니다. 184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쇼펜하우어가 쓴 구절을 찾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 왕이라도 욕망이 많으면 노예이고 거지라도 욕망이 없으면 자유롭다. 오전 10시 성우는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평일 오전이라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노인 몇 명이 벤치에 앉아 있고 주부 한 명이 유모차를 끌고 걷고 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걷습니다.
걸으면서 성우는 주변을 관찰합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가지에 매달린 겨울 새싹, 벤치 옆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연못 위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성우는 생각합니다. 저것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비교당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쉽니다. 옆 벤치에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신문도 보지 않고 휴대전화도 보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우는 궁금해집니다.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혹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걸까? 용기를 내어 말할 겁니다. 날씨가 좋네요. 노인이 성운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오려나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성운이 묻습니다. 혼자 자주 오시나 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일 와요. 할 일도 없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성운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외롭지는 않으세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도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견딜만해요. 그리고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아무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성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아닐까요? 노인은 계속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어요. 돈도 벌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남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어요. 결국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이름은 최영수, 올해 74입니다.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10년 전 은퇴했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는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우는 영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받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헤어지면서 영수가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러다 지쳐서 쓰러지죠. 나이 들면서 배우는 게 있다면 덜 원하는 거예요. 덜 원할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오후 1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서점에 들립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철학 코너로 가서 쇼펜하우어의 다른 책을 찾습니다. 삶의 지혜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띕니다. 책을 펼쳐보니 180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쇼펜하우어가 62의 나이에 쓴 수필 모음집입니다. 성우는 이 책을 구입합니다. 집에 와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첫 장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씁니다. 행복한 삶의 첫 번째 규칙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현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성우는 이 문장의 밑줄을 긋습니다. 기대를 낮춘다. 성우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낮춰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를 바라는 대신 1년에 몇 번만 연락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옛 동료나 제자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대신 잊혀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우는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내려놓아 보기로. 첫째,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 아들이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도록 두기. 둘째, 옛 동료나 제자들의 소식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리지 않기. 셋째, 매일 뉴스를 확인하지 않기.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오후 3시 성우는 서재로 갑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내립니다. 우수 논문상, 모범 교수상, 감사패.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이것들을 바라보며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액자들을 상자에 넣어 창고에 넣어둡니다.
벽이 텅 비니 오히려 시원합니다. 책상 서랍도 정리합니다. 오래된 명함, 학회 자료, 논문 초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버리면서 성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3개, 카카오톡 메시지 5개가 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나하나 읽고 즉시 답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답장을 나중에 하기로 합니다. 그중 하나는 제자 박민수의 메시지입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연구실 개소식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제자가 자신을 초대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우는 솔직하게 답장을 씁니다. 민수야, 초대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이런 자리는 사양하고 싶구나. 내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선생으로서 충분히 기쁘다. 개소식 잘 되기를 바란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성우는 조금 불안합니다. 혹시 민수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혹시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심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6시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팝상이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덜 외롭습니다. 어쩌면 외로움도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려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성우는 산책을 또 나갑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합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낮에 만났던 최영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우는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성우는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은 몇 가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고, 학술대회 발표를 거절했고, 제자의 개소식 초대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그 욕구에 조금 덜 휘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삶의 지혜를 펼쳐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습니다. 1803년 프랑크푸르트 65세 쇼펜하우어가 쓴 글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성우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조금씩 덜 원하며 살아보겠다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려놓아 보겠다고. 덜 원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믿어보겠다고.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합니다. 2월 12일 김성우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조금씩 변화를 실천해왔습니다. 아침에 휴대전화를 늦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정중히 거절하고 타인의 평가에 덜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성우는 한 가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7시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거실 창가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성우는 그저 앉아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점심은 뭘 먹지? 하지만 성우는 그 생각들을 흘려보냅니다. 그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를 관찰합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성우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 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성우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색의 시작일까? 오전 9시 성우는 서재로 갑니다. 일주일 전 정리했던 책상이 여전히 깔끔합니다. 성우는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새 노트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듭니다. 무엇을 쓸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씁니다. 2월 10일. 오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덜 원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평생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쓸모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독 속에서 정신이 자란다고. 성우는 펜을 멈추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찾습니다. 여록과 보유를 펼쳐 고독에 관한 장을 읽습니다. 180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쇼펜하우어는 63세 나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고독은 축복이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사유가 가능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성우는 이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나는 평생 평범한 사람이었다. 고독을 두려워했고 항상 바깥을 향해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사회적 성공, 외부의 평가. 그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이제 65이 되어서야 나는 나 자신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다. 오전 10시 성우는 산책을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걷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골목길을 따라갑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처음 보는 길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언덕을 오릅니다. 언덕 위에는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성우는 이 사찰이 여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찰 마당에 들어섭니다. 조용합니다. 스님 한 분이 마당을 쓸고 계십니다. 성우는 법당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고요한 공간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법당 옆 벤치에 앉습니다. 스님이 청소를 마치고 성운에게 다가옵니다. 처음 오셨나 봅니다. 성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 동네에 살지만 이 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스님이 미소 짓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서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스님의 요사채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에 낮은 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옵니다. 녹차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성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맛입니다. 스님이 묻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얼굴에 뭔가 쓰여 있네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교수로 일하면서 늘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은퇴하고 나니 삶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늙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성숙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만 늙고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평생 바깥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을 들여다볼 줄 모릅니다. 성운이 묻습니다.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왜 슬픈지, 왜 집착하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님의 이름은 해안 오레일은입니다. 40대에 출가해서 30년을 이 작은 사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안 스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일입니다.
성우는 깊이 공감합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왜 그렇게 성공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외로움을 두려워했는지. 이제는 그것을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헤어지면서 해안 스님이 말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이 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혼자 앉아있고 싶을 때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성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찰을 나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습니다. 식사 후 성우는 다시 서재로 갑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적습니다. 창가에서 보낸 고요한 시간, 사찰에서 만난 해안 스님과의 대화. 글을 쓰면서 성우는 깨닫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성우는 계속 씁니다. 해안 스님은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사유하라고 했다.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 평생 나는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성공해서, 인정해서. 하지만 진짜 답은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후 4시 성우는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책을 찾습니다. 브로카 보유의 2번째 권입니다. 180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쓰인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사유하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 세계가 주는 즐거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하다. 성우는 이 구절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젊었을 때 성운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 문학, 역사. 다양한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책 읽기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학자로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순수한 즐거움으로 책을 읽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우는 서재 책장을 둘러봅니다. 수백 권의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학술 서적입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문학 작품들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괴테. 젊은 시절 감동받으며 읽었던 소설들입니다. 성우는 그중 한 권을 꺼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책장을 펼칩니다. 40년 전 자신의 손글씨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밑줄 친 문장들, 여백의 적은 생각들. 20대의 성운이 이 책을 읽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우는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저녁 6시 성우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몰입입니다. 의무감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읽고 싶어서 읽는 독서. 성우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정신적 즐거움이구나.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성우는 다시 독서를 계속합니다. 밤 10시까지 읽습니다. 200페이지 넘게 읽었습니다. 책을 덮고 성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척 충실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고 인터넷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성우는 다시 노트를 펼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깁니다. 2월 10일.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겼다. 사찰에서 스님을 만났고 집에서 책을 읽었고 글을 썼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았고 무엇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나 자신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것임을. 성우는 계속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사유하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정신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세상을 관찰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한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이는 들겠지만 마음은 늙지 않을 것이다. 노트를 덮고 성우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칩니다. 1805년 프랑크푸르트
67의 쇼펜하우어가 쓴 구절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면이 빈곤하면 불행하고, 외부 세계가 아무리 단조로워도 내면이 풍요로우면 행복하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는 외부를 위해 노력하고, 늙어서는 내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우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솔직하게 글을 쓰겠다고. 그렇게 사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지만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풍요로움이구나. 성우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사유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안고 박 PD의 잔잔한 철학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2월 25일 김성훈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7시 성훈은 여느 때처럼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3주 전 그랬던 것처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은 여전히 늙었습니다. 흰머리는 그대로이고 주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65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눈빛입니다. 3주 전 성훈의 눈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눈빛이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성훈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습니다. 늙었구나.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몸은 늙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만큼은 늙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젊어졌을지도 모른다.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창밖으로 2월 말의 햇살이 들어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우는 커피를 내리고 노트를 펼칩니다. 지난 3주 동안 매일 쓴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성우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2월 5일, 오늘 처음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했다. 마음이 가벼웠다. 2월 7일, 공원에서 최영수 어르신을 만났다. 덜 원할수록 편해진다는 그분의 말이 계속 생각난다. 2월 12일, 사찰에서 해안 스님을 만났다. 안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2월 15일,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40년 만이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감동이 있다. 2월 18일,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2월 20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같았으면 서운한 마음부터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반가웠다. 아들의 목소리가 건강해 보여서 안심이 되었다. 2월 23일, 해안 스님을 다시 찾아갔다.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다. 노트를 덮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서 성우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젊어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서입니다. 오전 9시 성우는 서재로 갑니다. 책상 위에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성우는 쇼펜하우어의 주요 저작들을 거의 다시 읽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여롭과 보유, 삶의 지혜, 불혹과 보유. 젊었을 때는 학문적 관심으로 읽었다면 지금은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읽었습니다. 성우는 새 노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펜을 듭니다. 지난 3주 동안의 깨달음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씁니다. 2월 25일. 쇼펜하우어와 함께 보낸 3주를 정리한다. 첫째,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빨리 늙는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았다. 승진, 인정, 성공, 명예. 그 욕망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늙게 만들었다. 이제는 안다.
덜 원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욕망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나는 평생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썼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뻤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괴로워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는 끝이 없다. 만족시킬 수 없다. 이제는 안다.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다.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사유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 속에서 정신은 성장한다. 마음은 깊어진다. 넷째, 사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 이것이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정신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이해하는 한. 성우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성우는 다시 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젊다. 오전 10시 성우는 사찰로 향합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입니다. 언덕을 오르고 사찰 마당에 들어섭니다. 해안 스님이 법당 앞에서 성운을 반깁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성운이 합장으로 인사합니다. 스님, 오늘은 제가 차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성운이 가져온 차를 내립니다. 두 사람은 요사체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성운이 말합니다. 스님, 지난 3주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해안 스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다. 성운이 묻습니다. 스님은 언제부터 마음이 평온해지셨습니까? 해안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글쎄요,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성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의 힘을, 저항하지 않는 것의 평온함을. 해안 스님이 미소 짓습니다. 그것을 아셨다면 이미 반은 이루신 겁니다. 점심때가 되어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합니다. 간단한 밥과 나물, 된장찌개. 검소하지만 정갈한 식사입니다. 성우는 천천히 먹습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먹습니다. 예전에는 식사도 빨리빨리 했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었고 다음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식사 후 성우는 사찰을 나옵니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문득 아들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범한 안부 전화였지만 성운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전화통화는 10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아내도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곧 있으면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와라, 바쁜데 무리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빨리 와라, 아빠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성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바쁜 중에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연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임을.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펼칩니다. 1860년 9월 21일 쇼펜하우어는 72의 나이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 중 하나를 성우는 찾아 읽습니다. 나는 70이 넘도록 살았다. 많은 고통을 겪었고 많은 실망을 경험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유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성우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습니다. 사유하는 삶, 이해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비밀입니다. 오후 4시 성우는 다시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 유모차를 밀며 걷고 있습니다. 중년 남자가 혼자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2명이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우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늙을 것입니다. 몸은 반드시 늙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만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늙게 할 수도 있고 젊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득 최영수 어르신이 보입니다.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성훈이 다가가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영수 어르신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 그때 그분이시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성훈이 말합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덜 원할수록 편해진다는 말씀. 영수 어르신이 웃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맞는 말이긴 하죠. 성훈이 묻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영수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평온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니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도 행복이라면 행복이겠죠. 성우는 깊이 공감합니다. 평온함, 그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잔잔한, 자극적이지 않지만 깊은 그런 행복.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성우는 문득 아내가 그립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만약 아내가 지금의 성훈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 많이 변했네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할까요? 성훈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거실 장식장에 작은 액자로 보관해둔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20년 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성훈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당신이 평생 나한테 바랐던 게 뭔지. 그냥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였지. 늘 바쁘다고, 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당신을 뒤로 밀었어. 미안해. 눈물이 조금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닙니다.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눈물입니다. 밤 9시 성우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칩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깁니다. 2월 25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3주. 많은 것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다. 몸은 여전히 늙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젊어진 것 같다. 아니, 젊어졌다기보다는 평온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젊음은 에너지와 열정이지만 노년의 젊음은 평온과 지혜이다. 쇼펜하우어는 맞았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쳐 늙는다. 그리고 덜 원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고독 속에서 사유하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진리였다. 이제 나는 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 그 이해의 깊이만큼 마음은 젊어진다. 성우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 별들처럼 성운도 이제는 조용히 빛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내며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성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내일이 오면 내일을 살고 모레가 오면 모레를 살 뿐입니다. 눈을 감기 전 성우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평온은 지금부터 깊어질 수 있다. 이해는 지금부터 넓어질 수 있다. 지혜는 지금부터 쌓일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 김성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유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이 늙지 않는 삶입니다. 성우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더 이해하려 하며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으로.